안녕하세요. 주익변수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주말간 약간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이제 이번 주와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주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원전주들이 이제 금요일장에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AI 캠퍼스 개발 업체인 페르미 아메리카. 이 페르미 아메리카의 텍사스 마타도르 프로젝트 부지 자체가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은, 저거 이제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해석으로 40%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게 과연 정말 뭐 악재인지 이 진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시다시피 페르미 아메리카와 뭘 했습니까? 대형 원전 내기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악재인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촘촘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주주분들과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악재 아닙니다. 여러분, 악재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호재가 펼쳐졌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은, 기존에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 부지가 있었죠. 이 부지에 이제 테넌트 얘가 이제 나타나서, 돈이 많은 애예요, 얘도. 근데 이제 얘가 이거를, 페르미 아메리카 가지고 있는 땅을 통째로 빌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월 3일 날에 독점 계약을 맺은 겁니다. 독점 계약. 그래서 이제 페르미가 알았다. 그럼 12월 9일까지는 너랑만 이제 계약하는 걸로 하고 딴 애들이랑은 말을 섞지 않을게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12월 12일 날 어떻게 됐다. 이 계약을, 독점 계약을 요구했던 애가, 야 그냥 우리 취소하자, 서로 갈 길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페르미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 해지된 금액이 이제 1.5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로 한 2,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요게 이제 해지가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체 프로젝트 규모, 원전이 있어가지고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700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뭐 100%다 페르미 아메리카가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독점 협상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페르미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다른 빅테크들과 더욱더 자유롭게 웃돈 더 올려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페르미 아메리카도 금요일 날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야 우리 텍사스 서부에 있는 마타도르 프로젝트 명당이다. 명당이니까는 여기에 지금 줄 서 있는 다른 부자들 지금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텍사스가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쪽이 이쪽인데, 이쪽에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의 마타도르 프로젝트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지금 텍사스의 대부분 전력은 서쪽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쪽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 요런 뭐 휴스턴이라든지 이제 와코 이런 이제 대도시에 보낸단 말이에요. 대도시에 보내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다? 송전탑이 없어요. 송전탑. 송전탑이 없어서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쪽 대도시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강원도, 우리가 배추 농사했을 때 강원도에서 정말 실존 배추들이 풍년이 났어. 풍년이 났는데, 중요하게 봐서 이거를 이제 강원도에서 생산한 배추를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트럭이 없어서 이 실한 배추들이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BTD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비하인드 더 미터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전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원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다가 그냥 이 데이터 센터를 때려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하인드 더 미터 전략인데, 여기에 지금 빅테크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즉 경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페르미, 이 뭡니까, 마타도르 프로젝트 11기가와트인데, 이게 이 11기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 자체는요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변전소라든지 송전망 대기열을 그 주정부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대기하는 데만 5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미가 가진 텍사스 부지가
이러한 변전소와 송전망 여기에 대한 허가권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 있죠. 허가권이 있다라는 것은 속도가 생명인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페르미 아메리카는 우리 아쉬울 거 없다. 독점 계약 끝났어. 그냥 가라 집에. 그냥 집에 가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칩은요. 냉정하게 봤을 때 엔비디아 칩은 아니 돈 주면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전력은 어떻습니까? 전력은 돈이 있어도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갑의 위치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고 오히려 이번 결렬로 인해서 페르미는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높은 단가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명분을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AI 모델이 이제 AI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이제 뇌의 신경이라고 보시면 됐는데 파라미터가 6개월마다 10배씩 커지거든요. 6개월마다 10배씩. 그러면은 이거 AGI 시대 금방 오고 심지어 ASI 시대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6개월마다 10배 증폭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악재가 아니라 그냥 액땜입니다. 나갈래 나갔으니까 오히려 경매 조건이 더욱더 지금 붙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장기도 아니에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과 이익률의 퀀텀 점프를 지금 의미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B팀 구조, 비하인드 더 미터 구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옆에다가 바로 데이터 센터를 때려짓는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구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SMR에 대한 부분도 이거 준비가 다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뭐 금요일 날에 아마존 엑스에너지 관련해서 60기 발주 이거 다 생산 준비 이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페르미 아메리카가 타협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자와 이제 협상, 독점 계약을 깼잖아요. 이거를 깼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금 사정이 넉넉하고 기술적 준비가 끝났다라는 방증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들 텍사스라는 이 사막 한가운데 유일한 주유소가 페르미입니다. 기름 넣으러 온 외제차들이 기름값 비싸다고 투덜대니까는 주유소 사장인 페르미가 그럼 딴 데 가던가 요거예요. 근데 차 주인은 다시 와서 비싼 값에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11기가와트라는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도 없다라고 했어요. 칼자루는 페르미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악재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나올 수 있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제한된 조정이에요. 끝이 결말이 정해진 조정입니다. 결말이 정해진 조정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누르기예요. 흔들기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2028년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상 수요 전력이 공급 전력을 뛰어넘습니다. 수요 전력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AI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용인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AI 기술 더 집결시킨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신한성 변전소라든지 더욱더 이거 지금 전력 캐파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주위에다가 또 SMR을 이제 또 깐다라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이 전력이 뭐 1년, 2년 뭐 쪘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막 태동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응만 순간적인 대응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돈을 버는 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특히나 이제 내일에 대한 대응만 우리가 좀 같이 잘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은 증권가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모멘텀적인 전략 얼마까지 보셔야 될지 어떠한 시면의 호재가 있는지 좀 깊게 가라앉은 호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이런 식으로 좀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어디에서 나올지. 근데 이 전략방,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공이
떨어지잖아요. 음봉이 공입니다. 음봉이 공이라고 하면은 자, 이 공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면은 나도 공이랑 같이 떨어져.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쥐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이 땅바닥에 착지를 할 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노타가 그랬어요. 그래서 노타 같은 경우 11월 19일이었죠. 11월 19일 날 드린 말씀이 요 가격대 매수하셔라. 11월 19일 날에. 그래서 노타의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19일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요때예요, 요때. 정확히 요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착지했으니까는 요런 식으로 바로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매수해봤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내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무려 페르미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40%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고 시나리오가 아래 꼬리 달아줄 수도 있고 개파락에서 그냥 이 아래 꼬리도 없이 음봉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이미 준비 다 하고 공유 다 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가격 전략 남겨드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면에 가라앉은 호재들이에요. 시면의 호재들. 이 호재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의 대응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증권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직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시면 정말 큰 게 바다 안에 지금 가라앉아 있다니까 아직 안 떠올라왔어요. 수면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있어 두산은 얼마까지 봐야 되냐? 요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에 20%에서 50% 정도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단기 스윙 종목들까지 무료로 문자와 공부방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밥상 다 차려놨어요. 다 차려놨으니까는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드릴 겁니다. 수저만 여러분들 푸셔가지고 밥 푸셔서 입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100% 무료고 이미 3년째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주주분들 많이 계시고 문자로도 많이 정보 받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 대응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공부방 링크 남겨드릴 거고 이 문자를 통해서 가격 전략 남겨드릴 테니까는 미리 확인하시고 시면의 호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이게 있습니다. 가장 비싼 수업료는 무엇인가? 이 수업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손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손절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주식 경력 15년입니다. 15년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저도 손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수업료는 기회비용이에요. 예. 내 눈앞에서 뻔히 1000%, 2000% 가는 이러한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이 기회비용이 저는 가장 비싼 수업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만 잘 타면은 뭐 손절만 메꾸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계좌 앞자리가.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정보 하나만 좀 챙겨 드릴 테니까는 요것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 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과 4월 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